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기업 분석 팀장님 박상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담당하시는 섹터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내수주, 네. 뭐 일단 내수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유통업종과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네. 다 같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밖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달러 약세가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뭐 나쁠 거 없죠. 달러 그렇죠. 약세가.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 많은 수출주들이 달러가 약세로 되면은 뭐 어쨌든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 25년 연간 전망 자료를 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뷰를 바꿨어요. 오. 일주일이나 열흘이었나. 그때 왜 바꿨냐면 관세 때문인가요?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네. 금리를 2회 연속 인하를 하셔가지고 이거 25년에는 좀 내수주 기대해봐도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에 제가 유통 섹터 그때 뷰를 처음에 뉴트럴로 가져왔다가 네. 전망 자료를 이제 한 열흘 만에 제가 수정했거든요. 이번에 또 내렸잖아요. 계속 내리고 있죠. 지금 네. 그 피벗하고 총 4번 내렸을 거예요. 4번 오. 내렸고 뭐 시장에선 더 내릴 거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대선이 잘 네. 치러졌지만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되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환율 얘기도 했을 뿐더러 제가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소비자 심리가 실제로 네. 대선 이후에 네. 많이 좋아지나요? 사실 이번 이벤트가 네. 그 두 가지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갈 때랑 예.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2012년 하반기 그때랑 좀 유사한데, 혹시 제가 차트를 13페이지 차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네.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하시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네. 요게 이제 2008년부터 통계가 좀 개편돼 갖고 08년부터 제가 시계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12년 하반기가 저때가 이제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인하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3번 내렸을 때거든요. 이때군요. 네, 그때 보시죠. 박스를 제가 쳐놨죠. 그다음에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을 때가 16년 말에서 17년 초예요. 요게 이제 지금의 정치적 상황하고 좀 유사한 비슷하죠.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이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 이후에 보면은 거의 11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네요. V자가 나오네요. 예, V자 나왔어요. 5월에 지금 저희가 101.8까지 올라왔거든요. 저희 5월 데이터가 저희 자료가 나간 이후에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소비자 예. 심리지수는 기준선이 100이에요. 100이 넘으면 이제 좋은 거고, 100이 안 되면 좀 안 좋게 보는 건데, 예. 이제 100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6, 7, 8 이런 흐름들이 저희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항상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도 어쨌든 탄핵이라는 국면을 겪었던 건 비슷하니까, 네. 그 때문에 분명히 소비 심리가 악화된 것도 있을 테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5월 기준으로 100까지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V자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뭐 구조조정 얘기를 간단히 좀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유통업종 안에서 구조조정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너무 잘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쿠팡이 쿠팡 너무 때문에. 잘하니까 네. 사실 경쟁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음. 네, 너무 힘들고, 특히 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회사들, 네. 매스 채널의 할인점 같은 업체가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게 이제 4월 초였나요? 그때 이제 그 홈플러스 이슈로 그쵸. 이제 부각이 됐죠. 예. 그래서 그 3월이었나요? 3월이었던 것 같아요. 3월, 4월에 이제 그 이슈가 처음 나왔는데, 이제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되면서 이거 이제 홈플러스 괜찮냐?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제일제당이나 오리온 이런 회사들이 가공식품을 납품할 때 이게 다 현금 거래가 아니거든요. 외상이 외상, 외출 채권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막 위기의식 되게 자극됐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진 회사랑
은행도 지금 뭐 돈을 잘 안 빌려준 회사랑 그러니까요. 외상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이들 되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산업은 할인점에서 조금 이슈가 있고 최근에 얘기 나온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추상컨대 홈플러스의 영업력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재고나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17페이지 제가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 혹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홈플러스 매출 채권을 식품 회사가 얼마나 쥐고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 홈플러스의 얘네들이 이제 보통 연간 매출 비중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주기로 이제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 생각해 보면 매출 채권 잔액이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식품 회사가 홈플러스한테 납품을 하는 규모가 줄었거나 아니면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빨리빨리 달라는 거죠, 돈. 그러네요. 난 너를 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빨리빨리 돈을 줘. 뭐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 잔액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거는 사실 영업력 약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테이블도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시면 두 번째로 제가 봐야 될 포인트는 폐점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이 점포가 이제 폐점이 되면 경쟁점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쵸. 지금 이 SNS에서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도 뭐 이게 모든 홈플러스랑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뭐 소통을 하진 않으니까 네네. 저도 이제 100% 이렇게 뭐 제가 좀 이렇게 확신하는 건 아닌데 추상컨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폐점을 5개를 했고 네. 지금 올해 7월 이후에 또 9개가 추가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 밑으로 보시면 15개 점포는 소문이 있는 점포들이에요.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시면 18페이지 쭉 가시면 이게 뭐냐면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임대로 내봐야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거 임대료 안 깎아주면 난 임대 계약 해지하겠다. 그래서 17개 점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자료 나오고 추가로 10개 점이 더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앞에 9개 27개 지금 36개 점이 폐점 가능성이 있는 점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 재편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점유율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거의 뭐 힘든 수준이네요. 홈플러스가 계속 이어나가기 그렇죠. 자체가. 에비타가 적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점포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이걸 또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소문이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또 반대로 역으로 우리는 또 투자 포인트를 얻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마트를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사실 최근에 계속 올린 게 이 부분 때문이고 혹시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뭐라 났었냐면 롯데그룹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 구조조정한다고. 그랬나요? 그때 뭐 한 번에 뭐 200개씩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좀 자극적인 뭐 약간 그 제목이긴 했는데 그때 주로 폐점했던 게 대형마트랑 SSM, 그러니까 슈퍼마켓 요 두 개를 많이 폐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좀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경쟁점들의 기존점 성장률이 10%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사가 그렇게 10%포인트 개선된 건 아니고 내가 경합하는 점포들. 근데 보통은 이제 할인점이 3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독점하는 상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한 2개 점 정도, 2개 회사가 경쟁을 할 테니까 한 반 정도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점포의 반 정도는 홈플하고 경쟁점이라 보면은 이제 이 경쟁점들이 어려워지면 기존점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저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의 회복 그리고 전반적인 좀 소비 경기의 반등까지 생각을 한다면 할인점이 좀 볼만한 포인트가 생긴 거죠 이마트가.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마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 목표 주가는 지금 13만 원 제시 드리고 있고요. 13만 원이요. 네, 사실 뭐 26년까지 저희는 좀 시적 턴어라운드를 계속 보고 있어서 이게 뭐 최근에 뭐 워낙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맞아요. 방향성은 저희는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마트가 뭐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좋습니다만 네. 뭐 일봉으로 보면 이제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왔거든요. 이게 뭐 제가 처음에 19년인가요? 예. 그 유통업을 이제 음식물 좀 먼저 시작하고 유통을 네네. 조금 나중에 시작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있죠. 예, 많이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가 네, 됐고 맞습니다. 이래저래 뭐 CEO에 대한 뭐 네네. 성토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 뭐 부정할 수 없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음. 이제 경쟁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반산수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탑다운으로 보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소비 심리 개선 예.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여줄 게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또 이마트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잘 맞춰지면서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K푸드라고 쓰고 불닭볶음면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어쨌든 덕분에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거의 뭐 미친 수준으로 사실 그래요?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와, 미친 수준 좋네요. 뭐 네. 약간 좀 크레이지하다 정말 숫자는 진짜 보면. 믿을 수 없는 수준이죠 네. 지금이. 예. 뭐 사실 저도 식품 업종 뭐 거의 10년 정도 분석했는데 예. 상한가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아요. 저희 그쵸. 섹터에서. 그래서 예. 상한가를 제가 이 종목에서 지금 한 2번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로 뭐 라면 수출이 워낙 뭐 지금 그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고. 네. 뭐 사실 시장이 주도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뭐 거의 뭐 10배 이상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제 그건 굉장히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 10배인 거고 예. 뭐 이제 작년에 사실 굉장히 저는 폭발적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결국 선진 시장의 수출 비중 확대입니다. 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고요. 네. 사실 지금 36페이지 제가 좀 띄워놨는데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캐파 증설하는 거. 네, 요게 이제 그 삼양식품의 캐파 현황 및 증설 계획인데 이제 밀양 2공장이 지금 2분기부터 가동을 하는 공장이고요. 네. 중국이 이제 27년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캐파 거의 뭐 80% 늘거든요. 볼륨 캐파가. 거의 2배 되네. 네, 거의 2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SP가 오른다는 거예요. ASP가 오른다. 단가가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오른다는 거죠. 네. 글로벌 수출이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네요. 그렇죠. 글로벌 내에서도 어디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미국이 제일 비싸죠. 미국이 제일 비싸죠. 네. 그다음은 유럽? 유럽이죠. 네, 중국은 뭐 싸진 않지만 네. 네, 미국하고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요 증가율이 제일 좋은 게 사실 미국이랑 유럽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 네. 그 37페이지에 차트가 3개가 있는데 네. 맨 위에가 중국이고 네. 그 밑에가 미국이고 맨 마지막이 유럽인데 네. 사실 유럽은 작년에 미국을 키우는 과정에서 예. 충분히 공급을 못했어요. 미국에 지금 막 그 유수의 채널들이 물건 달라고 하니까 미국의 회사가 조금 더 무게를 전 싣고 플레이를 했다고 보거든요. 캐파가 부족해서 못 캐파가 갔구나. 부족해서. 근데 지금 이제 캐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지금 물량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예. 지금 네덜란드, 독일, 영국 3개국 위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 반응이 좋으니까 예. 이탈리아, 프랑스 쪽에서도 지금 입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유럽에서 뭐 그 5개 국가가 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불닭의 이 매출 증가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 상승은 저는 좀 지속될 것 같다. 와. 예, 이게 워낙 이제 판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한 판매량 증가 효과보다 매출액 증가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근데 기대를 많이 하죠. 이게 네. 사실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네. 생각하기에 아니 뭐 옛날에 뭐 허니버터칩 열풍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광풍을 저희가 몇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지속되는 분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눈초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케파를 공격적으로 네, 네. 증설했다가 괜히 이거 나중에 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아닌가 봐요. 뭐 전혀 아니라는 게 여러 그 사실들을 좀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된다 보는데 이 브랜드가 아마 거의 12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불닭볶음면이요. 네, 네, 뭐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12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아, 군인이셨어요. 네, 그때 이렇게 또 후임이 차이가- 먹는 걸 그러네요. 후임이 먹는 걸 보고 네. 놀랐던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그때 12년에 제가 뭐 이제 직장 생활 할 테니까 뭐 20대 후반 30대 뭐 이랬을 텐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라면을 좀 덜 먹고 좀 그렇잖아요. 예, 좀 물론 먹긴 하지만 매운 거 이제 못 뭐 먹어요. 매운 것도 이제 예. 사실 저는 이제 40대라서 더 안 먹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0대였던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열심히 먹었고 맞아요. 지금 그 친구들이 뭐 저보다 적어도 뭐 10살 정도는 어린 친구들일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조차도 시장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되고 뭐 증가도 했고 계속 맛을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만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중독성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시장이라고 그런 게 없냐?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이 16년 정도부터 많이 나왔어요. 벌써 9년이 됐어요. 그러네요. 16년이면. 근데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미국은 이게 2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 부스트업이 예. 뭐 미국 수출이 뭐 사실 불닭만 있는 건 아니까 불닭의 부스트업이 23년 하반기부터 사실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코스트코도 주세요, 월마트도 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네, 반짝이 이거는 아니라 반짝은 아니다. 스테디가 됐군요. 네, 스테디가 됐다. 왜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식품의 그 큰 거대 기업들. 네. 진짜 다 중독성 있는 제품을 팝니다. 탄산음료, 콜라 뭐 이런 거 보세요. 코카콜라, 펩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커피, 스타벅스. 이런 게 사실은 중독성 있어요. 맞네. 와, 그 심지어 포인트 신기하네요. 술도 좀 중독성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담배도 중독성이 그렇죠. 있죠. 그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래 먹거든요. 네, 맞아요. 계속 먹거든요. 네. 어렸을 때 먹은 거 나이 먹어서도 먹거든요. 물론 먹는 횟수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검증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를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식품 사업은 확실히 중독성이 중독성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포인트군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삼양식품에 있어서 또 디저트는 모차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사도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느 포인트들을 좀 보면은 네.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네. 그 실적이 잘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치를 맞춰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잘 보실 줄 알아야 안 물리는 건데.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오르니까 저도 이제 이거 사도 돼요?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게 큰 방향성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좀 빠진 거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환율이 조금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게 내수주가 아니라 그렇죠. 수출주가 됐으니까. 수출주니까. 예. 근데 큰 방향성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초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뭐 2분기 실적 조금 우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빠졌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계속 지금 캐파가 늘잖아요. 예.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 믹스 개선 효과는 사실 환율만큼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아요. 천천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매출 컨센서스가 핵심입니다. 네, 내년 매출 컨센서스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주가는 세 갈 건데요. 지금 매출 컨센서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기 지금 매출 캐파가 5천억인데 40% 캐파업해서 7천억. 그래서 곱하기 4해서 지금 26년 매출 기대치가 2.8조인 건데 저희는 이 Q로만 설명할 수 없는 계속 ASP에 주목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판가가 올라가니까. 판가가 올라가니까 그 지역 믹스 개선 때문에 그런 거고 하반기에 사실 뭐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삼양식품이 몇 년간 그 해외 현지 법인들 많이 만들었어요. 중국 법인, 미국 법인, 유럽 법인 뭐 이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글쎄요.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물류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 줄게. 내가 유통 채널한테 제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직접 할게? 예, 내가 네 창고까지 갖다 줄까? 아니면은 그냥 너 대리상 통해서 받아갈래? 뭐 이렇게 여러 레벨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능력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그러네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시장에 많이 침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식품업체들이 수출하면요, 미국에 수출하면 어디부터 하냐면 코스트코부터 가요. 코스트코가 월마트보다 훨씬 면적이 커요. 점포당 매장 면적 엄청 크고, 그럼 거기에 오는 트래픽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여기 낱개로 안 팔잖아요. 그렇죠. 벌크로 파고 맞네. 묶음으로 팔아요. 근데 내가 시장을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는 근거리 상권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하이퍼마켓. 네.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물론 뭐 미국인들이야 차로 그래도 뭐 쇼핑을 하겠지만 그런 데로 들어가면 점점 낱개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당연히 ASP가 올라가요. 그 효과들을 잊으면 안 되고, 그게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이즈가 많이 난 부분이었고 유럽이 이제 법인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컨센서스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27년의 증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 2년 성장하고 끝날 스토리가 아니니까 저희는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사시는 게 좋다. 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서 미칸님께서 딱 이 얘기 해주시네요. 현지 유통 채널 만든다는 건 잘 팔 자신이 있다는 거다. 모자랐다니까요 지금. 네. 진짜 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네네. 게 확실히 느껴지고, 맞습니다.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100만 원인데 황제주인데 이거 어떻게 네. 사냐 이런 네.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 연구위원님 딱 한마디 해주시는 게 확 그 구미가 당기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다릅니다 전문가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마트 그리고 삼양식품이 잡은 기회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박상준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